안녕하세요. 헤어컬러 스킬업 완전 이야기. 오늘은 193페이지 수분과 염색이라는 현장 염색 이론편의 내용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분과 염색이라는 이 제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일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목만 보면. 이 내용을 만든 이유는 우리가 염색약을 바르기 전에 모발이 젖어 있는 게 맞는가, 아니면은 완벽하게 건조된 상태에서 염색약을 바르는 게 맞는가 라는 이런 설왕설래들이 좀 있었어요. 이 책을 만들 당시에도 그런 질문들도 있었고요. 염색하기 전에 머리를 바짝 말려야 되나, 또 아니면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나, 또 그래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염색을 하게 되면 윤기가 더 난다, 또 모발에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염색을 하게 되면 염색이 좀 안 나온다던가 색치가 안 가려진다던가 이런 여러가지 말들이 많았었는데, 사실은 저는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염색을 한 경우가 많이 있었었고요.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클리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클리닉을 하게 되면 모발이 잘 마르지도 않아요. 건조시키기도 오래 걸리고, 또 클리닉을 발라놓은 상태에서 100% 건조시키면 머리가 꾸덕꾸덕해지고 잘 엉켜있고 해서 수분이 살짝 있는 상태에서 염색을 했는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염색이 잘 된 경우 또는 염색이 잘 안 된 경우를 기억을 해보면서 이 내용을 좀 만들면 좋겠다 해서 만들었던 내용이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수분과 염색 시술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모발에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시술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 산성 연모제 및 저알칼리 연모제 시술에 모발 수분이 10에서 30%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탈색력이 필요한 산화성 연모제 시술은 아직까지 수분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그래서 그 의문점에 대한 수분과 염색 관계에 찬반론이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이 내용에서 봤지만은 알칼리 연모제, 그러니까 알칼리가 필요한 밝게 만들어지는 그런 염색에 그 염색을 하기 전에 모발에 수분이 필요한가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제 찬반이 있다라고 여기 써있죠. 그래서 찬반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그래서 수분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서술을 한 거고요. 여기 먼저 찬성론을 볼게요. 찬성론을 보면, 모발의 수분 유지 시 큐티클층이 열려서 연모제 암모니아로 인한 표피 팽창 작용이 크지 않고 수분으로 인해서 알칼리 성분에 의한 손상이 줄어든다. 그래서 모발에 수분이 있으면 표피가 팽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은 건조한 상태에서 염색을 하면은 암모니아 성분으로 인해서 표피를 팽창시키기 때문에 색이 제대로 밝아지려면 그만큼 더 시간 방치라든가 또는 약을 더 밝은 약을 썼어야 되는데, 표피가 수분으로 인해서 팽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칼리 성분에 의한 손상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찬성론이 있었죠. 실질적으로 수분이 있으면은 모발 끝에가 건조해진다던가 엉킴 증상이 좀 줄어드는 거는 느낌상 있어요. 두 번째, 수분으로 인한 보습 효과를 얻어 모발의 윤기를 더해준다. 요거는 사실 확실히 눈에 띄는 거는 많진 않아요. 그런데 보습 효과라는 거는 클리닉을 제대로 해놓고 나서 시술이 다 끝났을 때 모발이 살짝 눅눅하고 뭔가 좀 모발에 채워진 느낌, 그런 느낌이 있을 때 모발의 윤기를 더해준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수분이 남은 상태에서 염색을 했다고 해서 모발의 윤기를 더해준다, 요거는 이제 알칼리 연모제 시술 때는 특히 눈에 띄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때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또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찬성론에 여기다 써놓은 거고요. 반대론 1번, 수분으로 인해 탈색력이 떨어져 의도한 명도를 얻을 수 없다. 수분으로 인해서 탈색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염색약에 굳이 물을 섞은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도한 명도를 얻을 수 없다. 톤업력에 방해가 된다. 요거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밝은 염색약을 쓰게 된다 그러면 명도가 좀 덜 올라가는 느낌은 있습니다. 물론 탈색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연모제에서 밝게 되는 연모제들 있죠. 넘버링 11번, 12번, 13번 이런 모발에 수분이 있으면 좀 밝게 되는 게 조금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차이는 없지만요. 두 번째, 수분으로 인해 색 입자의 발색력이 떨어져 발색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발색력이라는 거, 그러니까 산화중합이죠. 모발 염료가 만들어지는 건데 염료가 만들어지는 이 산화중합 작용에는 방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런데 발색 효과가 떨어진다. 색이 덜 나온다라는 거는 수분으로 인해서 염료가 묽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색은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옅게 나온다, 연하게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거 보시면 위에 나열된 찬반론은 곧 정답을 의미한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었지만은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여기 설명을 한번 볼게요. 첫째, 탈색력이 떨어지지만 연모제의 침투 원리 중 표피 팽창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염색 작용에 약간의 도움은 된다. 표피 팽창을 수분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염색 작용에 도움이 된다. 약간의 도움이 된다. 그리고 수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산화중합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발색, 그러니까 산화중합은 되지만은 색이 옅게 표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물감에 물을 탄 듯한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한 염색 시 필요한 수분량은 연모제 1, 2제에 포함된 수분량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모발에 수분 어느 정도의 수분량이 염색하기 전에 필요하지만은 이 수분량은 연모제에 들어가는 1제, 2제, 과산화수소에 있는 수분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굳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더 수분을 더 보충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세 번째, 수분으로 인해 탈색력이 떨어져 원하는 명도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알칼리가 좀 강하고 암모니아 성분이 모발을 알칼리로 인해서 탈색력이 쭉 유지가 되고 좀 더 밝아져야 되는데 굳이 그러니까 밝게 되는 염색약에 물을 더 섞어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명도를 얻지 못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100% 맞는 건 아닌 게 시간 방치를 더 오래 놔두면 결국엔 다 밝아져요. 그리고 밝게 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필요합니다. 염색약을 발라놓고 모발이 건조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랩핑을 하는 거죠. 넷째, 불필요하게 많은 수분량은 산화중합 작용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색 유지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 색 유지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색이 옅게 나왔기 때문에 물도 빨리 빠지는 거고 그만큼 유지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요약해 하자면 염색 전 모발의 수분량은 의도한 염색 결과를 얻기 위해 수분량만 잘 조절한다면 약간이지만 손상 방지에 도움도 될 수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불필요하게 강한 화학 효과를 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 찬성론에 있는 내용과 반대론에 있는 내용은 다 그럭저럭 어느 정도 근거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완벽하다, 무조건 100%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193페이지 보시면 여기 이미지가 있죠?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 이미지도 제가 모다발을 직접 염색을 해서 제가 어느 정도 요 정도로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만들었는데 실제로 내가 알고 있던 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구나 라는 거를 좀 이 책을 만들면서 확신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비포라고 되어 있죠. 비포에서 왼쪽 머리, 오른쪽 머리 이 두 가지가 있죠.
여기 왼쪽 오른쪽 저명도, 여기 보시면 저명도 모발인데 왼쪽은 수분이 20%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올 드라이를 꽉 하고 나서 모발에 남는 한 20% 정도 남아있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건조됐다는 거는 완전히 말랐다는 얘기예요. 예, 100% 모발을 건조시켰다, 그 상태이다 라는 것을 뜻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산화제 1.5%라고 되어 있죠. 이 산화제 1.5%에 여기 밑에 설명을 보시면 카키 계열로 염색된 결과물. 자, 그래서 산화제 1.5%를 카키 계열의 연모제를 혼합을 해서 저명도 모발에 수분 20%가 있는 모발에 염색을 한 결과, 그리고 건조된 모발에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시각적으로 보시면 별 차이 없죠. 예, 별 차이 없죠. 이 저명도에 산화제 1.5%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제 톤다운이라든가 뭐 굳이 밝게 할 필요가 없는 염색을 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겠죠. 산화제가 낮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수분이 있든 없든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건조된 모발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짙게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수분이 적기 때문에 염료가 그만큼 묽어지지 않은 거죠. 여기 산화제 3%짜리라고 또 써있죠. 그래서 왼쪽은 수분 20% 건조, 그리고 오른쪽은 건조한 모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화제 3%의 카키 계열의 염색력으로 염색을 했을 때 큰 차이는 없는데 확실히 건조된 모발이 좀 더 짙게 나와 있어요. 짙게 나와 있다는 것은 채도가 좀 더 선명하게, 그러니까 반사빛이 좀 더 잘 보인다는 거죠. 아주 미세해요. 그런데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어느 정도 사진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키 계열의 연모제를 산화제 6%에 혼합을 해서 수분 20%의 모발과 건조된 모발에 했습니다. 자, 6%를 섞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톤업을 시키고 싶다, 또는 어둡지 않게 표현하고 싶다라는 의도에서 사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게 되면 자, 밝게 만드는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수분이 20%가 있는 모발은 건조된 모발보다 사실 좀 어둡게 나와 있어요. 자, 건조된 모발이 조금 더 밝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만큼 건조되었을 때 밝게 되는 효과가 더 높다는 거고, 수분이 있을 때는 수분으로 인해서 알칼리 톤업에 조금 방해를 준 걸 수도 있다. 굉장히 미세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고, 실질적으로 고객님들에게 염색을 하게 되면은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날 거예요. 여기는 이제 여기 밑에는 중명도 모발은 이제 명도 한 13레벨, 그러니까 밝은 오렌지 갈색 정도, 그 정도의 모발에 염색을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산화제 1.5%를 카키 계열의 연모제를 혼합을 해서 중명도에다 염색을 했을 때 별 차이 없고요. 그런데 건조된 모발이 살짝 채도가 진했고, 여기 3%에 혼합한 경우도 건조된 모발이 살짝 채도가 진했습니다. 그리고 산화제 6%를 사용한 결과는 건조 모발이 조금 더 밝게 표현되어 있고, 수분이 있는 모발이 좀 어두워 보입니다. 아주 약간 어두워 보입니다. 톤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화제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는 밝게 하기 위한 염색과 그냥 보통 톤 다운이라든가 그냥 명도를 유지하려는 염색에는 또 이렇게 수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해석이고요. 그리고 고명도도 마찬가지로 산화제 1.5%를 사용을 했을 때는 건조된 모발이 조금 더 채도가 진했고요. 산화제 3%를 사용했던 모발도 건조된 모발이 조금 채도가 짙었고, 그리고 산화제 6%는 건조된 모발이 좀 더 밝을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고명도는 더 이상 밝게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 결과물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카키 계열의 염색약으로 시술된 경우는 이런 결과물이 나왔었고요. 194페이지는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